가식적인 사람이 반드시 하는 세 가지 행동. 3초면 알아볼 수 있어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잘 나가서 그런가 봐. 이런 인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반가워서 하는 말 같지만 왠지 기분이 씁쓸했던 그 순간. 말은 웃으면서 했는데 그 사람의 눈빛은 싸늘했고 등을 두드리는 손끝엔 진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말이 좋으면 마음도 좋은 거겠지. 그런데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어도 표정과 행동은 순간적으로 드러납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에 따르면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진심이 얼굴에 먼저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식적인 말은 훈련할 수 있어도 눈빛과 미세한 표정은 3초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죠. 한 남성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60대 초반 은퇴 후 소소한 창업을 하셨고 지인 모임에서 그 얘기를 조심스레 나눴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러더랍니다. 형 멋지다 진짜 퇴직하고도 그런 용기 내는 거 보면. 근데 요즘 장사하기 힘들잖아.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 그 말 이후로 그 지인의 미소가 축하로 안 보였대요. 그저 형이 무리하네, 형이 뭘 하겠어. 라는 뉘앙스로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의 거칠의 인사 하나하나가 마음속에 가시처럼 남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처럼 말은 칭찬인데 마음은 왜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말 속에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딱 3초만 봐도 진심이 느껴집니다. 표정, 눈빛, 자세, 말의 타이밍.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본심이 모두 드러나 있습니다. 혹시라도 왜 저 사람 앞에만 서면 피곤할까? 왜 어떤 말은 기분이 계속 남아 있을까? 생각해 보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심리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클릭 한 번으로 영상을 더 빨리 시청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말은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꼭 무례한 사람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왠지 모르게 계속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이에요. 말은 다정한데 표정은 딱딱하고 미소를 지으면서도 눈은 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꾸 만나게 되면 이유 없이 피로해지고 대화를 하고 나면 혼자 집에 와서 괜히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냥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넘기던 감정. 사실 그게 바로 가식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 60대 여성 시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는데 거기서 평소에 입이 참 예쁘기로 유명한 분을 만났대요. 늘 언니 너무 멋져요. 진짜 그 나이에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 처음 봐요. 칭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날 그분이 정작 시청자분이 한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고 해요. 진짜요? 와, 대단하셔라. 말은 하면서 손은 폰을 만지작거리고 시선은 옆 테이블을 힐끔힐끔. 시청자분이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는 내내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오히려 내가 민망해졌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는데 나는 왜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을까요?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이런 상황을 감정 불일치라고 설명합니다. 말과 표정, 말투와 눈빛이 어긋날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건 이상하다는 신호를 감지한다는 거죠. 우리 뇌는 이 감정의 미세한 어긋남을 언어보다 빠르게 무의식적으로 먼저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그 말이 나한테 어떻게 들렸는가, 이 감각이 더 진하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잘했어요. 멋지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도 왜 우리는 어떤 말은 축하가 아니라 비교처럼 느껴지고 어떤 칭찬은 인정이 아니라 비꼼처럼 들리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당신은 감정에 예민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편하다는 감정은 뇌와 몸이 먼저 느낀 경고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앨런 프리스크는 사람의 마음은 단어보다 먼저 몸을 통해 전달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일에서 3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처음 인사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말보다 어색한 웃음, 피하는 눈빛, 건성으로 내는 리액션에서 마음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걸 애써 무시합니다. 설마 나만 그렇게 느낀 건가? 그래도 좋은 말 했잖아. 하고 스스로를 설득해요. 그러다 보니 그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그리고 나중엔 내가 예민한 건지 소심한 건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일입니다. 아, 이건 가식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이 아니라 표정을, 내용이 아니라 느낌을 기억해 보세요. 그 안에 당신이 불편했던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요, 진심이 있으면 어색하지 않아요. 말투가 조금 서툴러도, 표현이 부족해도 그 진심은 이상하게도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가식적인 사람은 꼭 이상한 위화감을 남깁니다. 말은 좋은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죠. 그리고 그건 행동에서 아주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첫째, 표정과 말이 따로 놉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존재지만 감정 연기는 잘 못합니다. 특히 얼굴 근육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훨씬 더 많이 반응하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웃고 있는데 눈꼬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입만 억지로 올라가 있는 것 같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입은 꾸며도 눈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말 자체가 좋은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지세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이요. 그런데 듣고 있는 나는 오히려 마음이 더 서늘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말이 표면의 말이지 내면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표정, 미소의 밀도에서 우리는 말보다 먼저 감정을 읽습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동받거나 기뻤을 때 입보다 눈이 먼저 반응합니다. 광대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따라 웃고 고개가 살짝 앞으로 기울어지죠. 하지만 그게 없다면 그건 사회적 매너일 뿐 내 감정을 향한 반응은 아닙니다. 둘째, 반응이 반박자 늦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는데 딱 0.5초, 아니 1초쯤 늦게 아, 진짜요? 와, 잘 됐네요. 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 순간 어딘가 어색하죠. 말은 맞는 말인데 감정이 늦게 도착한 느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 아니라 머리로 계산한 반응을 했기 때문이에요. 진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정말요? 와, 너무 잘 됐다.
이건 기쁜 마음이 먼저 나온 반응이죠. 그런데 가식적인 사람은 먼저 상황을 분석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이 사람한테 질투 안 한다는 티는 내야겠지? 적당히 부럽다는 뉘앙스를 섞어줘야겠지? 그 생각이 정리되면 그제서야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정 없는 반응이 되고 기계처럼 늦은 축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묘한 타이밍에서 뭔가 이상한데? 하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비언어적 딜레이라고 부릅니다. 말과 감정이 동시에 흐르지 않을 때 사람의 뇌는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라는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셋째, 몸이 슬쩍 뒤로 물러납니다. 말은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몸은 조용히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눈은 자꾸 딴 데를 보고 상체는 의자에 기대거나 아예 몸을 뒤로 빼고 있죠. 사람의 몸은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말 관심 있고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이고 고개도 상대에게로 향하게 돼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오픈 바디 시그널이라 부릅니다. 몸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을수록 관심과 친밀감의 신호이고 몸이 옆으로 틀어지거나 뒤로 물러나 있을수록 거리를 두고 싶은 심리적 방어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 시청자분이 오랜만에 지인과 점심 약속을 했대요. 근데 그 지인은 대화를 하면서도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몸은 의자에 푹 기대고 웃을 땐 웃지만 몸은 전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대화가 끝난 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은 나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케줄 중 하나를 소화하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걸 우리 몸은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 1. 표정과 말이 따로 놀고 2. 반응이 늦고 3. 몸이 살짝 멀어지는 것. 이건 단지 사소한 행동이 아니라 가식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진짜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그러면서도 자주 외면해왔던 것이죠. 이제는 그 신호를 정확히 인식하고 나를 지키는 도구로 써야 할 때입니다. 가식적인 사람과 건강하게 거리 두는 법, 그리고 진심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을 계속 마주하며 피곤해지는 이유는요,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스스로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애써 맞춰왔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불편해도 설마 내가 예민한 걸까? 그래도 나한테 잘 대해주려고 하는 거겠지 하면서 내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하셔야 해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말한 것이고 나는 좋은 사람처럼 받아주기 위해 참아온 겁니다. 이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 여성 시청자분의 이야기입니다.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항상 칭찬을 하면서도 은근히 비교하고 내려보는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언니는 참 편해 보여요. 난 애들 때문에 하루가 전쟁이거든요. 부럽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뭔가 새로 하시다니.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유쾌하게 넘겼는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축 처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그 시청자분은
그 지인과 대화하는 횟수를 줄이고 자신이 정말 편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늘려나갔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리를 뒀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켜졌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관계의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억지 리액션을 하지 마세요. 그렇구나, 와, 대단하시다. 진심도 아닌데 매번 이런 반응에 리액션하다 보면 결국 내가 진심 없는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웃어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고개만 끄덕이고 말은 짧게 하세요. 그게 예의 없는 태도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2. 거리두기는 표현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굳이 상대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먼저 대화를 걸지 않고 상대가 말했을 때 무리해서 길게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적절한 거리를 만들어갑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내가 멀어지면 금방 눈치채고 다른 타깃을 찾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당신이 아니라 본인의 이미지 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 불편한 사람에게 굳이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살짝만 물러서면 됩니다. 3. 진심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을 세우세요. 좋은 관계는요, 언제 만나도 피곤하지 않고 대화가 끝났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관계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고 내 이야기를 들을 때 몸이 나를 향해 있고 시선이 흐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드물지만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의 일상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면 그건 괜히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이 맞았던 거예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거죠. 이 관계 뭔가 이상해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작은 표정이나 행동 속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눈빛, 반응 속도, 몸의 방향.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진짜 마음을 말해줘요. 마지막으로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너무 지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입니다. 사람이 참 복잡하죠. 좋은 말을 해도 마음은 불편하고 아무 말 없어도 따뜻한 사람이 있고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각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사람의 말보다 내가 느낀 마음을 믿는 연습, 그게 바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관계란 상대를 볼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 관계는 잠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은요, 결국 당신의 마음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 감각을 믿어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천천히 당신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